예, 초보자를 위한 윈도우즈 10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윈도우즈 10의 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윈도우즈 10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최근에 이제 무료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사용하고 계시는 뭐 윈도우즈 8이라든지 또는 윈도우즈 7, 윈도우즈 7이죠. 윈도우즈 7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7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즈 7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8 같은 경우에는 그 윈도우의 그 시작 버튼이 없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작 버튼이 없어서 그 사용상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개선을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윈도우즈 7이에요. 윈도우즈 10이죠. 그래서 윈도우즈 10은 이러한 그 윈도우즈 8에 대한 여러 가지 그 UI에 대한 불편함을 좀 개선을 해서 나온 그러한 O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좀 보여드리면 일단 요약을 해서 좀 캡처를 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윈도우 7에 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많이 떴을 거예요. 이렇게 밑에 이제 작업줄에 보게 되면 이분을 이제 작업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떠 있죠. 이 아이콘이 이제 바로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 그런 아이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이제 무료 업그레이드 작동 방식 해가지고 윈도우 10을 다운로드 하라는 이러한 그 예약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윈도우 10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예약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료 업그레이드 예약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이 설치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윈도우 10에 대한 여러 기능들,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예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보시면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예약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윈도우 10이 이제 7월 29일 날 출시가 되면서 이제 이런 7월 29일 날 이제 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출시가 되면서 이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윈도우즈 10이 이제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테스트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 윈도우를 설치를 해놓고 사용자들이 이런 윈도우 10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단계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윈도우 10이 아직까지 뭐 이제 주변에 다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주로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윈도우 10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브라우저에서는 그런 액티브엑스가 설치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무료로 OS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윈도우 7이라든지 윈도우 8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 자체가 이제 상용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샀어야 되는데 윈도우 10이 등장하면서 이제 무료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예약을 하시면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확인 보내기 눌러주시면 자, 이와 같은 또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되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 10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화면이 뜨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설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전부 다운 받으셨으면 이와 같이 지금 업그레이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와 같은 사이트 연결이 돼서 해당 윈도우 10을 이제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을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러한 페이지 도구를 이용해서 해당 그 64비트 버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OS의 그 비트가 있을 거예요. 운영체제 몇 비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최근에는 거의 다 64비트 많이 사용하죠. 혹시라도 32비트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직접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이 과정은 조금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엔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다시 전부 재부팅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은 윈도우 10을 직접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바로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접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그몇 비트를 선택할 건지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 64비트 버전을 확인하셔서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가장 그 윈도우 10을 설치하는데 가장 그 빠르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처음 이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초보자분들께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저도 그 윈도우 7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가장 간편하고요.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전부 재부팅을 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윈도우 바탕 화면입니다. 윈도우 10의 바탕 화면이고요. 자, 이제 그 화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요 이제 아래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와 같은 작업줄이 나오죠. 그래서 윈도우 8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윈도우 8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그 불편하게 느꼈던 점이 바로 이런 시작 버튼이죠. 이 시작 버튼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윈도우 10에는 이렇게 시작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윈도우 시작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자, 이와 같은 이제 화면이 뜨죠. 그래서, 요 이제 시작 메뉴를 보면 이제 자주 사용되는 앱. 이제 이걸 앱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목록으로 나왔었는데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화면도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이제 맨 아래 요 부분을 이제 그 작업줄이죠. 작업줄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작업줄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자, 시작 버튼입니다. 이게 시작 버튼인데 이게 시작 메뉴죠. 그래서 앞서 잠깐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설치된 그 프로그램, 설치된 앱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통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윈도우 10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앱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앱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윈도우 10에 뭐 절전 또는 이게 슬리핑 기능이죠. 이제 윈도우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잠시 동안 전기를 절약하라는 의미에서 자동으로 슬리핑, 자동으로 알아서 자기가 모니터도 꺼지고, 그쵸? 시스템이 잠깐 사용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 멈춰 있는 상태죠.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이라든지 또는 종료 작업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메뉴가 바로 이 메뉴입니다.
그렇죠? 요 메뉴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전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원을 클릭하시게 되면 절전, 시스템 종료, 그 다음에 리부팅을 하는 이런 메뉴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시작 메뉴 닫으시려면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한번 클릭, 또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메뉴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보시면 웹 및 윈도우즈 검색이라고 하는 이제 검색창이 여기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시작 메뉴를 눌러주게 되면 그 아래에 이제 이렇게 검색 메뉴가 나왔었죠. 그래서 검색어를 타이핑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음성으로도 이게 이제 바로 검색어를 입력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웹이라든지 이제 윈도우즈에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는 창이 바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작업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빨갛게 이 박스를 친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작업 표시줄이에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전체를 이제 작업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앱들을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다가 여러분들이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표시줄, 이걸 작업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네, 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해당 앱을 실행시키면 곳곳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작업 표시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행 중인 앱의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할 건지 아니면 추가를 할 건지, 이제 지금은 제가 요거를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이 각각의 이 작업 표시줄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앱들을 여기다 이제 고정시킬 수가 있는 메뉴가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고정시키면 요 작업 표시줄에 고정돼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프로그램을 뭐 일일이 찾질 않고 여기서 바로 클릭해서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이제 알림, 요거는 알림 아이콘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알림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자,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지금 제가 화면이 좀 작은데 여러분들 화면이 큰 분들은 이 부분이 좀 길게 나와 있으나 제가 녹화 이유로 해서 좀 화면의 해상도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크기가 요 지금 빨간 박스 있죠? 요 빨간 박스가 바로 알림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알림 아이콘. 알림 아이콘. 그래서 알림 아이콘은 이제 시스템의 상태,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요 OS의 운영체제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알림 표시를 갖다가 설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시스템에 관련된 아이콘, 그리고 맨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이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조그맣게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바탕화면 보기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면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클릭하면 현재 열려있는 창들이 최소화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탕화면 보기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날짜, 이건 잘 아시죠? 날짜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이게 좀 보기가 좋게 변했죠. 해당 달력 캘린더가 바로바로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설정된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좋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해당 그 실행 중인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브라우저로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탕화면 보기라고 하는 란이 있죠. 요 맨 끝에 있는 거.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렇죠? 그럼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 부분 보세요. 저 요 맨 끝에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자, 이 부분 어때요? 화면이 사라지죠?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하면 사라졌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나타나죠. 그래서 요 맨 끝에 있는 요 부분이 바탕화면 보기, 바탕화면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면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클릭하면 현재 열려있는 창들이 최소화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맨 끝에 있는 요 창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만약에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아이콘 하나 이렇게 한번 더 생성을 해볼게요. 지금 두 개의 창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창을 모두 다 닫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맨 끝에 있는 요걸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사라졌다가 다시 또 볼 수 있고, 클릭해버리면 자동으로 알아서 자기가 줄어듭니다. 이제 최소화돼요. 그렇죠? 오른쪽 요 버튼 하나씩 눌러야지만 최소화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브라우저가 두 개가 실행됐기 때문에 실행된 거를 한번 열어보면 이와 같이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열려진 창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닫을 때는 요 맨 끝에 있는 요 바탕화면 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나타났다 감춰졌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요 작업줄은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단 요거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부분에 있죠. 요 알림 표시줄에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알림 아이콘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알림 아이콘에서 요렇게 지금 요 표시 있죠. 요거 지금 네모나게 이제 그 말풍선처럼 네모난 말풍선처럼 보이는 부분 있죠. 요걸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알림 센터라고 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쵸? 지금 보시면 요 알림 센터라고 하는 요 화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고 자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은 이제 알림 센터 영역이에요. 그리고 알림 센터 영역. 그리고 이 부분, 요 밑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요? 요 부분은 빠른 설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빠른 설정. 자, 빠른 설정을 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들. 여기는 알림 센터 영역. 그래서 빠른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시면 뭐 태블릿 모드로 뭐 바꾼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화면의 밝기라든지 외부 장치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메모라든지 그리고 뭐 배터리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VPN 뭐 방해 금지 모드 또는 와이파이 같은 여러 가지 설정 같은 것들도 여기서 하게 되고요. 이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위치라든지 뭐 위치 센트 위치 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설정과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알림 센터 영역에서는 윈도우 10의 업데이트라든지 그리고 메일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 해당 일정이라든지 여러 이제 경고 메시지 같은 것들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말풍선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요거 지금은 현재 새 알림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뭐 축소 확장해서 해당 여러 가지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되겠고 이 알림 지금은 현재는 뭐 새로운 알림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화면이라는 거요. 자 클릭 요거를 클릭하시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알림 표시 기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윈도우의 그 시작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이 세부 내용을 좀 봅시다. 여기 제일 윗부분 있죠? 요 윗부분. 요 윗부분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사용자 계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 사용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계정이 있죠. 근데 처음 설정하실 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던 계정이 있습니다. 이 이제 계정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계정. 여러분들이 사용자 계정을 나타내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은 뭐예요? 이제 자주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영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 목록의 윗부분에 이렇게 딱 배치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이제 최근에 추가한 목록, 항목들, 그런 어플리케이션 목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파일 탐색기,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 같은 걸 탐색할 때 사용하는 파일 탐색기, 그리고 이 설정과 관련된 이 설정 요 부분이 여러분들 기존의 윈도우 버전에서 그 제어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어판. 자, 제어판 들어보셨죠? 제어판에 들어가서 뭐 프로그램을 삭제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원에 대한 부분은 절전을 한다든지 또는 다시 시작 시스템 종료를 할 때, 그리고 모든 앱은 여러분들 기존에 사용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볼 때 사용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잠깐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사용자 계정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계정 설정할 때 로그인할 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로그인할 때 관리해주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로그인과 관련된 계정 설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꼭 클릭하실 때 그 키보드 상에 있는 윈도우 키를 누르셔도 이렇게 바로 화면에 나옵니다.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눌러주시면.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 탐색기는 잘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 탐색기죠. 보시면 뭐 바탕화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렇죠? 해당 이런 파일을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탐색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앱 있었죠? 이 모든 앱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그냥 뭐 이름 순으로 쭉 나열이 된다든지 되어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옆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파벳 순으로 좀 보기 좋게 참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로 예를 들면 제거를 한다든지 할 때도 이렇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제거하실 때는 일단 이건 나중에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일단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들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시 뒤로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어요. 이제 파워포인트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누르면 이거랑 관계 없는 거고요. 자,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이 시작 화면에 한번 고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화면도 이렇게 딱 시작 화면이 바로 고정돼서 나오죠. 그쵸? 여기에 있는 오른쪽 화면들은 이제 그 해당 이건 윈도우 10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들을 그 앱들을 갖다가 좀 빠르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아이콘화해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하는 해당 프로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화면에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엑셀도 시작 화면에 고정하게 되면 바로 옆에 고정이 되죠.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서 이 클릭하게 되면 이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위치를 이제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위치 시켜놓고 바로바로 실행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해당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실행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이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내 생활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 그룹이거든요. 여기다 지금 옮겨라 놓은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오른쪽 이렇게 그 스크롤 바에 있는 요 끝에다 한번 갖다 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가 보이죠. 그렇죠? 그럼 요걸 이렇게 끌어다 놔 보세요. 끌어다 놓으시면 내 생활의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각 메뉴들이 이렇게 한 그룹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그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앱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엔터테인먼트 하게 되면 뭐 이제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음악과 관련된 것들은 음악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음악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을 일단 모아놓은 건데 지금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갖다가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놔 내 생활을 한눈에 보기에다 옮겨놔 놓으니까 현재 이 그룹 내에 파워포인트 엑셀이 있는 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놓고요. 그룹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놓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룹 이름 지정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 위치시켜주면 오른쪽에 이런 메뉴가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 딱 나와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룹의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뭐 워드 프로세스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 오피스죠. 뭐 오피스라고 놓을 수도 있겠죠. 오피스 프로그램들. 자, 오피스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룹은 이렇게 따로 모아서 지정을 또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을 여러분들이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되어 있으면 그룹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그대로 잡아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끌어다 놓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여기를 잡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편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러한 그 형태가 타일 형태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윈도우 10에서는 이런 타일에다가 앱의 크기를 네 가지 스타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크기에 따라서 앱을 실행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 좀 보여드릴게요. 타일 웹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 눌러줍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크기 조정이 있죠. 뭐 작게 하겠다. 그러면 크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타일 크기를 작게 또는 보통 크기 조정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지금 보통이죠. 작게 하기는 작게 이렇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면 메뉴들이 많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정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끌어다 놓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크기의 사이즈는 작게, 보통 또는 넓게도 있죠. 예를 들면 넓게도 있습니다. 여기는 넓게, 넓게는 이제 길게 나오는 거고요. 두 칸을 차지하네요. 그 다음에 크게는 아주 크게 해서 큰 타일로, 그래서 넓게는 넓게 보는 거죠. 가로로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타일로 넓히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 사이즈 조정도 가능합니다.
시작 화면에 이런 아이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작업 표지줄에서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이 작업 화면에서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 표시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여기 파워포인트가 여기 있죠. 여기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를 했더니 지금은 이게 제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서 요 해당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면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일단 저장을 해 놓을게요. 저장을 하고 그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거를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에서 저장을 해 놓고 자, 그리고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올려놓고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없어졌죠. 파워포인트 아이콘이 이 작업 표시줄에서 사라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게 되면 자 밑으로 갔더니 이게 보이죠. 다시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눌러서 작업 표시를 제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바로 사라지죠. 작업 표시를 고정. 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 메뉴는 이게 이제 시작 메뉴에 고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좀 화면 구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윈도우에 대한 사용 방법 간단히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필요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